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3월달에 시행된 고3 영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24번까지 주제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은 어떻게 푼다? 주제문은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소재와 방향성을 파악한 뒤에 이 글에 대한 틀을 설정해서 이 틀에 맞춰가면서 글을 읽고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 즉 이 글의 틀에 맞춰가면서 글을 읽고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에 집중하다 보면은 주제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20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주장한대. 만약에 과학이 파묻혀 있는 거야 문화에, 그리고 결합되어 있는 거야 예술하고 철학에, 즉 만약 과학이 인간 활동이라면은 그때 이 과학이 인간 활동이고 뭐 예술과 철학과 결합한다 라는 이런 것들은 약화시킨대. 뭐를? 과학의 주장을. 근데 그 과학의 주장은 뭐야? 과학이 진실된 지식이다, 진짜 지식이다 라는 주장을. 그럼 첫 문장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하면, 그러니까 뭐가? 과학이 뭐래? 예술하고 철학하고 결합되거나 문화에 포함되는, 즉 과학이 뭐랑 연관되면은 인간의 활동이구나 라는 것과 연관되면 과학은 자기 자신이 진짜 지식이라는 거를 약화시킨다. 즉 과학한테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과학은 진짜 지식이 아니다 라는 게 된다라는 거네. 이렇게 틀을 잡고 이제 다음 문장 보시면, 기껏해야 과학은 종교 그 이상도 아니래. 그러니까 과학하고 종교하고 비슷한 거래. 단지 또 다른 관행이래. 그 자신의 주관적인 방법론을 가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과학이 그냥 뭐랑 똑같대? 종교랑 똑같다라는 거는 과학은 뭐라는 거야? 휴먼 액티비티다. 진실된 지식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안 좋은 말이 그냥 반복이 됐네. 다음 또 보시면, 근데 그러나라고 나오니까 일단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소재나 방향성이 전환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뒤를 읽으셔야겠죠. 그래서 보니까 왜 이렇게 말하냐, 단지 그 반대가 진실이래. 뭐래? 반대가 진실이래. 반대가. 그럼 대놓고 이 글에 뭐가? 방향성이 반대로 바뀌겠죠. 여기서 대놓고 말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벗을 기준으로 방향성이 바뀔 거야. 그럼 이제 그 방향성이 어떻게 바뀔지를 뒤에서 보시면 되겠죠. 자, 타겟을 때리기 위해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나는 무언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대. 즉 겨냥하고 집중해야 돼. 근데 사실인데 내가 존재야, 몸을 가진 존재야 라는 그런 사실이야. 또한 어떤 사실이냐면은 나는 문화적으로 부유한 상황에 파묻혀 있어, 그런 존재야 라는 그런 사실은, 자 뭐가 아니래?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야. 나의 때때로의 성공에. 잠깐 다시.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 문화적으로 파묻혀 있으면 안 좋은 거라며, 과학한테. 근데 여기서는 뭐래? 문화적으로 풍족하게 파묻혀 있다라는 사실이 장애물이래 아니래? 장애물이 아니래. 정확하게 우리가 맨 앞에서 잡았던 틀이 뭐가 된 거야? 반대로 바뀌었네. 문화적으로 파묻혀 있는, 즉 그냥 다시 말해서 과학이 인간 활동이야 라는 이런 사실이 과학한테 어떤 영향 준다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부정적인 영향을 안 준대잖아. 장애물이 아니래잖아. 즉 이런 사실은 과학한테 좋은 거다라고 어떻게 된 거야? 틀이 전환되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자, 문장 더 보면 사실 그 파묻힘이래. 뭐가? 나한테 공급하는 거야. 물리적인 수단인 활과 화살과 훈련뿐만 아니라 또한 동기까지 주는 거야. 그 타겟을 때리라고 우선. 즉 타겟을 때려라라는 동기도 주고 물리적인 수단도 주는 게 뭐라고? 이렇게 파묻혀 있는 상황이라고. 즉 파묻혀 있는 상황이 물리적인 수단도 주고 동기도 준대. 즉 파묻혀 있는 건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다라는 거. 자, 결국 틀이 전환되고 뭐가 됐어? 반복이 되었으니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는 뭐 해야 돼? 우리가 이게 주제겠구나라고 확정을 지으실 수가 있겠죠. 뭐가? 문화적으로 파묻혀 있거나 과학이 인간의 활동과 연결된다라는 건 과학한테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문장까지 보시면 과학하고 지각이라는 것 또한 비슷하게 인간 활동이래.
근데 뭐 하는 거야? 목표로 하는 거야. 확실한 세계의 지식을. 자, 마찬가지. 과학이 뭐래? 인간 활동이래. 즉 과학은 뭐라고? 인간 활동이고 이게 좋은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보기를 가시면 과학이 인간 활동이라는 점을 지식 추구의 기반으로 봐야 된다. 답 몇 번? 바로 1번이 되겠죠. 과학이 뭐래? 인간 활동이래. 이러면 지식을 추구할 수 있대. 아까 뭐라 그랬어? 과학은 휴먼 액티비티다.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아까 뭐라 그랬어? 모티베이션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과학적인 진리에 도달한다는 얘기 없고 인간 활동의 한계 얘기 없었다. 지식 탐구를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 그 자체 얘기도 없었고 객관적인 연구 얘기 없었고 연구자의 개인적 가치관 얘기 없었다. 인간의 행위를 합리화한다는 얘기도 없었으니까 답 몇 번? 1번이 된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표현한데 문제를 의문문의 형태로. 자, 첫 문장 읽고 틀을 비교적 쉽게 설정하면은 자, 우리는 뭐 할 수 있대? 문제를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대. 이제 여기 맞춰서 글을 읽어보시면 자, 명령하는 거 대신에 너한테 내 키 찾아라고 명령하는 거 대신에 나는 물어볼 수 있대. 너한테 내 키 어딨어? 라고 물어볼 수 있대. 뭐래? 내 키 어딨어? 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한다라는 거야? 의문문으로 표현한다라는 거네. 의문문으로. 틀이 반복이 됐네. 하고 다음 문장 보니까 바로 뭐가 나와버려? 벗이라는 애가 나오니까 뭔가 소재나 방향성이 전환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자, 그래서 내 키 어딨어? 라는 것은 문제라는 거야. 질문이라는 천 혹은 옷 속에 숨어져 있는 문제래. 그러니까 의문문 혹은 질문이라는 건 뭐야? 결국 대답을 요구하는 거니까 내가 의문문으로 표현하더라도 거기에는 해결돼야 될 뭐가 있어? 혹은 답을 들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즉 의문문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벗을 기준으로 결국 이 안에도 뭐가 내포되어 있다? problem.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네. 자, 여기 맞춰서 또 글 읽어보시면 자, 이걸 보기 위해서 몇몇 가능한 대답들을 좀 고려해보래. 태양 표면에는 없어 라는 말도 당연히 내 키의 위치를 준대. 뿐만 아니라 키가 있는 곳 어디든지 라는 대답도 마찬가지 뭐를? 내 키에 대한 위치를 준다라는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들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나쁜 답이래. 그 다음에 걔네들은 정확하게 나쁜 답인데 왜냐면은 그 대답들은 도움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목표라는 건 뭐야? 집을 떠나거나 잠긴 문을 여는 것. 또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열쇠가 없다라는 사실은 그 장애물을 구성하고 있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열쇠가 없어서 문을 잠그고 나갈 수도 없고 잠긴 문을 열고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키 어딨어? 라고 물어봤는데 태양에는 없어 라는 대답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야?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네. 그래서 무슨 대답이래? 나쁜 대답이래. 즉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의문문으로 물어봤어. 거기에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그럼 우린 어떤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도움이 되는 답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겠네. 자, 하나 더 보시면 대답을 또 고려해보래. 열쇠는 너의 방에 있어 라는 말을 고려해보래. 이건 또 무슨 대답이래? 좋은 대답이래. 만약에 너가 작고 정돈된 방을 가지고 있다라면. 자, 그러나 만약에 너의 방이 크고 어지럽다면 너는 더 정확하게 구체화된 장소가 필요하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의 방에 있어 라는 말이 좋은 대답일 수 있어. 왜? 너의 방에서 열쇠를 찾기가 쉽다면. 근데 마찬가지로 이 대답이 안 좋은 대답일 수도 있대. 왜? 내 방이 너무 더럽다면. 그래서 포인트는 뭐야? 같은 답이라도 상황이 해결되고 나한테 도움되면 좋은 앤서, 도움이 안 되면 나쁜 앤서리라는 거네. 즉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이 되는 대답이 좋은 거다. 도움이 안 되는 대답은 나쁜 거구나 까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뒤에 또 보시면 자, 그것이 좋은 대답인지 아닌지는 함수래. 뭐가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함수가 된다는 거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좋은 대답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는 결국 무슨 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 대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나쁜 대답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이게 주제겠구나라고 확정을 지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뒷문장을 좀 빠르게
처리하시면 사실상 여기 내 거 써요 라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대? 좋은 답이 될 수 있대. 어디에? 내 키 어디 써요 라는 대답에. 만약에 필요되어지는 것이 빠르게 집을 떠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다시 집을 빨리 떠나야 되면 내 거 써요 라는 것도 좋은 답이 된다고. 왜? 집을 빨리 떠야 되는 상황이 못 됐으니까 해결이 되었으니까. 또 보시면 좋은 대답이라는 거는 제공할 필요가 없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에? 내 키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에 뭐 하는 한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한, 즉 문제를 뭐 하기만 한다면 해결하기만 한다면 대답을 안 해도 뭐가 된대? 좋은 답이 된대. 즉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건 결국 뭔가요? 문제를 solve,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바로 보기를 가시면 의문문의 형태로 요청할 경우 의미 전달이 약해진다는 얘기 없죠. 타인의 요구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한다는 얘기 없고, 공신력 있는 자료 얘기 안 나왔고, 정확한 의도 전달 얘기 안 나왔고, 간결한 형태의 질문도 안 나왔다. 질문이 내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좋은 답이다. 즉 어떤 답이 좋은 답이다? 우리가 solve,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좋은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몇 번? 5번이 된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직원들은 동의한데 AI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대 그 노동력의 역학에다가 비록 주된 염려가 있대 직업 손실에 그 다음에 뒤처진다라는 것에 염려가 있긴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AI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한대. 즉 첫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하면 뭐가? AI라는 것이 어디에다가 노동력이라는 것에 대한 역학에다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 글의 틀이 되겠네. 여기에 맞춰서 글을 보시면 AI가 가진 데 잠재력을 특정 직업을 자동화한다라는 잠재력을 가질지라도 그것은 또한 초래시킨데 새로운 직업 기회와 수요를 다시 그래 AI가 무언가를 자동화해서 인간을 대체해버릴 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뭐한대? 새로운 직업 기회와 수요를 초래한다라는 건 결국 AI가 뭐한다라는 거야? 어떤 노동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우리의 틀이 뭐가 됐다? 반복이 됐다라는 거네. 다음 또 보시면 그 증가하는 AI 기술의 적용이 초래한대. 갑작스러운 증가를 어디서?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을. 근데 그 전문가들은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AI 시스템으로부터 최상의 것을 얻어내는 애들이래. 자, 그럼 여기서 또 다시 AI가 결국 뭔가를 증가시켰대. 뭐를? 전문가의 수요를 증가시켰다라는 건 전문가를 더 필요로 하고 전문가를 더 뽑는다라는 거잖아. 전문가도 결국 뭐의 일환이야? 노동력이겠네. 그러니까 전문가를 더 필요하니까 노동시장이 뭔가 또 한 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네. 다음 문장 보시면 뭐가 나와? moreover 게다가라는 애가 나오네. 게다가라는 건 앞에 있는 애와 소재는 다를지언정 근본적으로는 패러프레이징 같은 결의 말이 나올 거야. 즉 이 뒤에도 뭐가 나올 거야? AI가 노동시장에 좋은 역할을 끼쳤다라는 말이 또 나올 거야. 이걸 인지한 상태로 지문을 보면은 소프트 기술인데 혁신적인 생각이나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또 능력인데 학문 간의 협력에 대한 능력, 즉 학문 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혁신적인 생각과 같은 이런 소프트 스킬은 얻고 있대 더 큰 인정을 얻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결국 우리는 이런 혁신적인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또 학문 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진,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더 뭐하게 됐다고? 뽑게 됐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즉 어디에? 이런 워크포스를 가진 사람들을 더 필요로 한다고. 얘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지속적인 학습이라는 게 필수적인 자질이 되었대. 전문가에게. 어디서? 근무지에서. 그러니까 뭐 한다고? AI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계속 학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학습할 수 있게 해주고 계속 학습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마찬가지로 뭐 한 거야? 노동력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속 읽었는데 계속 같은 말만 나와. 이쯤에서 일단 우리가 뭐 해야 돼? 이게 주제겠구나라고 확신은 못해도 의심은 할 수가 있겠죠.
즉 이게 주제일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뒤를 조금 더 빠르게 보시면 계속 발달하는 기술적인 우리의 배경이 요구한데 직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들의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역동적인 변화에 적응해라 라는 걸 필수로 하고 있대. 어디서? 근무지에서. 그러니까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워크포스, 노동력이라는 거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어떤 말이 반복돼? 지속적인 학습을 필요로 한다. 뭐 하래? 너네 스킬 계속 업데이트해. 새로운 지식 계속 받아들여. 계속 변화에 적응해. 라는 말이 또 계속 반복되고 있어. 즉 AI는 우리의 노동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어. 그 긍정적인 영향은 뭔 거야? 노동자들로 하여금 너네 계속 뭐 하라고? 러닝, 학습하라고. 이렇게 영향을 줬다라고 틀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겠고, 그럼 이게 주제겠구나라고 이쯤에서 뭐 할 수가 있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겠네. 그래서 다음부터 보시면, 자, 오로지 재교육하고 적응 가능성이라는 것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야. 미래의 노동력을. 다시 뭐 한대? 적응하고 리스킬링, 다시 배운대. 즉 우린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뭐 해야 된다고? 계속 러닝을 해야 된다 라는 거네. 마지막 보시면 심어주는 거야. 문화를. 어떤 문화? 또 나왔네. 계속 배우는 문화를 심어주는 거야. 뭐 함으로써? 근무지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근데 어떤 근무지 문화냐면은 또 나왔네. 지속적인 학습을 장려하고 기술 발전을 장려하는 그런 근무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계속 배운다라는 문화를 심어주는 것은 뭐 할 수 있대? 주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대. 각 조직에. 자, 즉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어. 그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건 뭐야? 노동자들로 하여금 계속 러닝,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었다라는 거네. 즉 이거를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되겠네. 보니까 필요성이야. 계속 진행하는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래. 어디서? 근무지에서 AI 시대. 다 바로 몇 번? 1번이 되겠죠. AI 시대가 되면서 계속 뭐 한다? 러닝, 학습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 나머지 보기도 보시면 윤리적인 염려 얘기 안 나왔네. 소프트 기술의 중요성 이런 거 나왔어? 안 나왔고, 뒤에 근무지에서 갈등 얘기 나왔어? 얘도 안 나왔고, AI에 의존하는 위험성 얘기 안 나왔죠. AI 시스템을 채택하는 데에 대해서의 제한? 이런 얘기도 안 나왔다. 다음 몇 번? 1번이 된다. 마지막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너무 길들여진 것은 더 이용 가능하거나 접근할 수 있지가 않대. 그것은 완전히 증발해버린대.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단지 당연하게 여긴대. 언제까지? 예술이 그것의 가시성을 회복할 때까지. 자, 첫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하면 뒤에 무슨 예술이 가시성을 회복한다라는 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해한 것만이라도 틀을 설정하면은 뭐가? 너무 길들여진 거. 얘는 뭐 할 수가 없대? 더 이상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래. 라는 말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를 정리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면서 보시면, 자, 그리고 아마도 번역이라는 거는 예술이래. 특히 잘 적합화된 거야, 이 일을 위해서. 이게 또 뭔지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위대한 작품이야. 위대한 문학 작품은 모방작, 그 다음에 클리셰를 축적을 해. 그 다음에 많은 양의 학술 연구, 분석, 연구 가이드 또한 축적한대. 근데 얘네들은 그 문학 작품을 묻어버릴지도 몰라. 즉 문학 작품을 묻어버릴 정도로 많은 스터디 가이드, 분석, 학술 연구, 클리셰, 모방작들이 엄청나게 많대. 이렇게 많을지라도 그 작품에 대한 번역은 그 작품에 대한 따분한 명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대. 그 다음에 그 돌을 더 돌답게 다시 한번 만들어준대. 정확하게 그것을 다른 언어로 둠으로써. 자, 무슨 말이야? 자, 이해 못했을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번역되는 구간이 일단 하나 있었어야죠. 어디? 번역이라는 건 따분한 명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대. 돌을 더 돌답게 해준대. 여기 읽으면 일단 무슨 생각은 적어도 할 수 있어야 돼? 번역이라는 것이 뭔가 좋은 거구나 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근데 물론 앞을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위대한 문학 작품이 모방작, 클리셰를 뭐한대? 축적을 한대. 엄청나게 그 원래 작품을 묻어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학술 연구, 분석, 연구 가이드가 있대. 자, 앞문장하고 맞춰 읽어봐. 이거 뭐야? 학술지랑 연구 가이드가 너무 많아. 모방작하고 클리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뭐 돼버렸어? 길들여진 거잖아. 또한 따분한 명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대. 따분한 명성. 따분한 명성이라는 건 뭐야? 결국 길들여진 거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해서 길들여져 있는 상태야. 이런 상황에서 뭐가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 글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다음 보시면 나쁜 텍스트는 이런 거래.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부족한 거야. 본래의 낯설음이 부족한 게 나쁜 텍스트야. 그리고 너가 그것을 번역했을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게 나쁜 텍스트래. 자, 다시 맞춰 읽으라고. 본래의 낯섦이 없대. 즉 낯설지가 않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대. 이거 뭐야? 낯설지가 않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무슨 상태? 길들여진 거잖아. 자, 계속 말하는 거. 길들여진 건 나쁜 거야. 길들여진 건 따분한 명성이야. 우리 글이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안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길들여진 것에 대해서 안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네. 즉, 이 글은 뭘 말하는 거야? 길들여진 건 안 좋은 거. 이걸 타개할 좋은 방법은 뭐다? 번역이라는 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 다음 보시면 그래서 번역이라는 거야. 진정한 예술 작품에 그거 상당히 유의미하대. 왜냐면은 번역은 강화시키고 향상시킨대. 뭐를? 그 안에 내재된 가치들을. 다시 번역이라는 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들을 강화시키고 향상시킨대. 즉 뭐가 좋은 거라고? 번역은 좋은 거야. 번역은 좋은 거다. 즉 번역이라는 건 단순히 임시 방편이 아니라 존재의 어떤 한 형태라는 거고, 그 존재의 형태에 의해서 작품은 도달시켜준대. 우리를 여기다가 도달시켜준대. 자, 저 단어가 뭐래? foreign, 낯설음, 이질적인 이라는 걸 우리에 도달시켜준대. 다시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뭐야? 길들여진 거는 나쁜 거래. 근데 foreign, 이질적이라는 건 뭐랑 반대되는 말이야? 길들여진 거랑 반대되는 말이네. 즉 길들여지지 않는 걸 하려면, 낯선 걸 하려면 뭐 해야 된대? 번역을 해야 된대. 즉 번역이라는 건 결국 뭔 거야? 낯선 거, 길들여지지 않은 거, 이게 번역이고 이게 좋은 거네. 해서 여기까지 읽으면 아무리 못해도 뭐 할 수 있어? 주제를 확정을 지을 수가 있겠네. 마지막 문장 보시면 자, 윌슨이 말했듯이 번역은 만든데 그 작품을 더 어떻게 만든대? 낯설고 새롭게 낯설게 만든대. 낯설다라는 건 뭐라고? 길들여진 것과 반대. 즉 번역은 좋다라는 거네. 즉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되겠네. 1번 보시면 번역의 진정한 소명이래. 친숙하지 않은 것의 활력, 어떤 생기를 회복하는 거. 다 바로 몇 번? 1번이겠죠. 번역이라는 것이 뭔데? 친숙하지 않은 것에 활력을 준대. 즉 우린 뭐 하는 거야? 번역을 통해서 뭘 한다고? 낯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즉 번역은 좋은 거라고. 바로 1번이 될 거고, 원래 톤을 정제한다라는 얘기 나왔어? 이런 말? 안 나왔고, 문학 가이드가 독자로부터 예술의 진정한 날 것을 빼앗는다라는 얘기 나왔어? 안 나왔고, 번역의 역할인데 지역의 문화를 배포시켜준다 이런 얘기? 안 나왔고, 본래 낯선 거를 극복한다라는 얘기 나왔어? 이런 얘기 안 나왔다. 다음 몇 번? 1번이 된다.